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스트링, 불림들과 다르게 복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리스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리스트입니다. 새로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실습 자료는 practice 110 리스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트라는 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즉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 불린, 스트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이썬 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인 것을 알아왔죠. 리스트는 이거하고 다른 것이 인티저, 플로트, 불린, 스트링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할 수 있었다면 리스트는 복수기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 of data 혹은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즉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점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타입들과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다,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한 예제로 보면 이제 14일 동안 고래의 수의 출범 횟수를 저장한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칠 수 있어요. 첫째 날에는 고래가 5마리, 둘째 날에는 4마리. 그래서 14일 동안 각각의 날짜별로 고래가 몇 마리나 발견됐는지를 이렇게 저장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아래에 있는 웨일즈는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은 사이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547323, 547323. 즉 이렇게 값들을 쭉 쉼표를 사용해서 값들을 구분하면서 여러 복수의 값을 저장한 것.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괄호의 모습, 이 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쉼표로 띄어서 저장하는 것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값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면 쭉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타입이라는 건 클래스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웨일즈는 리스트 클래스의 객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엘리먼트들 각각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정수들인데 앞에서 배웠었던 디그리 셀시우스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림이 한 번 더 등장했는데 첫 번째 엘리먼트인 5라 그러면 5가 인티저라는 타입이라는 정보와 함께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소값 id1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는 이것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메모리 공간 전체의 주소값 id15 요걸 이제 저장하는 것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정수들은 보는 것과 같이 앞서에서 배운 대로 저장이 되고 이 리스트 전체가 또다시 한 묶음이 되어 이의 주소값 id15가 웨일즈에 저장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각각의 값을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면 웨일즈는 1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리스트,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엘리먼트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empty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보는 것과 같이 괄호를 열자마자 닫아버리면 엘리먼트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엘리먼트가 없는 empty 리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1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웨일즈 리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덱스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 보기에도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 처리할 때 만났던 메커니즘, 그 모양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인덱스를 쓸 거고요. 스트링에서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엘리먼트는 숫자로 나타냈을 때 인덱스 0, 0번째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웨일즈라는 리스트는 0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인덱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리스트의 길이, length는 엘리먼트의 개수예요. 따라서 지금 1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14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웨일즈는 14개의 정수 엘리먼트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0번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보는 바와 같이 인덱스를 줘서 꺼내면 5, 여기 5니까 그 다음에 1번째에 해당하는 애는 4, 이렇게 인덱스를 1로 준 거죠. 13,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3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덱스 넘어간 14를 주게 되면 out of range, 그래서 잘못된 인덱스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열 때 마이너스 인덱스를 본 것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으로 환산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번째가 될 테니 이제 3이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서 배운 것과 같은 인덱스를 줌으로써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웨일즈에 14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2번째, 즉 7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끄집어냈고요. 이거를 이제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에 있는 값 하나를 특정 지어서 변수에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 뭐 더하든 빼든 곱하기 나누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empty 리스트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는데 보는 것과 같이 웨일즈를 empty 리스트로 초기화한 후 0번째, 마이너스 1번째 이런 인덱스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바꿔버렸는데 여기서 0번째, 마이너스 1번째 하면 인덱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out of range, 레인지 밖을 벗어났다 라고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약간 특징이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열, 그 다음에 실수가 같이 저장이 되어 있죠. 리스트,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의 값들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립톤 1번째, 그러면 KR이 출력이 됐고, 크립톤 2번째, 그럼 마이너스 157.2가 출력이 됐고, 각각의 타입을 보면 스트링과 플로트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하기 편한 언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렇진 않아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정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는 정수만 저장하고 문자열만 저장하는 리스트는 문자열만 저장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리스트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메소드, 리스트가 클래스니까 당연히 메소드가 있는데 상당량의 리스트의 메소드들은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동작하는 메소드들이 많아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들, 엘리먼트들은 모두 같은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너블즈예요. 헬륨, 아르곤, 크립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의 슬라이드 제목 자체가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바꾸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여기 있죠. 노블즈의 1번째 엘리먼트 none인데 오탄가 봐요. 네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네온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는 변경이 가능해요. 컴퓨터 메모리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none을 가리키고 있었던 1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 id2가 새로운 글자열인 네온을 가리키는 id8로 바뀐 걸로 이렇게 메모리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리스트는 뮤터블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뮤터블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임뮤터블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리스트 L에 특정 아이템 i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을 끄집어서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는 뮤터블, 변경 가능하니까
리스트의 i번째 항목을 x 값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뮤터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리스트의 특정 엘리먼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인덱스를 가지는 문자열도 바꿀 수 있나? 그렇진 않아요. 문자열에 있는 특정 글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임뮤터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제를 볼까요? 넘버리스트는 2, 4, 5, 8, 10이라는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넘버리스트의 2번째, 즉 0, 1, 2니까 5를 x에 대입했습니다. 넘버리스트의 2번째 항목, 방금 전에 봤던 5인데 얘를 이제 6으로 업데이트하면 2, 4, 5, 8, 10에서 2, 4, 6, 8, 10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A에 피톤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A의 1번째 0, 1이니까 i죠. i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y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문자열에 해당하는 객체의 값을 바꿀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트링의 특정 글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리스트에는 연산자들이 또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함수죠. 함수들이고 length하고 L, 입력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주면서 length 함수를 호출하면 리스트 L의 엘리먼트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max L 하면 리스트 L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모두 숫자들이라고 전제하에 거기서 최대값을, min은 최소값을 환산하고 sum은 리스트 L에 들어있는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sorted L인 경우에는 리스트 L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L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때 순서대로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A라는 변수가 2, 4, 1, 7, 3이라는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을 때 length L 하면 5개에 해당하는 5가 출력이 되고요. max 5 하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뭡니까? 7이죠. 7이 출력이 돼요. min A 하면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인 1이 출력이 됩니다. sum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을 모두 더하는 거죠. sorted A 하면 A의 항목인 2, 4, 1, 7, 3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드는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오름차순으로 1, 2, 3, 4, 7이 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오해할 수 있는데 A리스트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A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1, 2, 3, 4, 7은 A의 2, 4, 1, 7, 3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sorted에는 리버스라는 옵션에 true 값을 줌으로써 7, 4, 3, 2, 1이라는 내림차순, 역순으로 만드는 걸 가능하고요. A가 바뀌지 않았다. 즉 A에 있는 항목을 꺼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A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A를 출력해보면 2, 4, 1, 7, 3 원래 오리지널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연산자에는 더하기, 곱하기, 그리고 딜리트도 있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보면 오리지널의 H, HE, LI 요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시다. 오리지널 리스트에 새로운 리스트를 더하는 더하기 기호를 썼는데 엘리먼트는 BE 하나 있네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는 항상 동작해요. 결과는 두 리스트의 모든 엘리먼트를 합친 새로운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었던 H, HE, LIL 여기에다가 새롭게 더한 B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A가 리스트인데 B는 정수로서 이걸 더하면 더해지지 않아요. 따라서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동작하고요. 리스트 더하기 정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C가 3이라는 리스트라면 당연히 A는 리스트고 C도 리스트니까 둘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메탈스라는 리스트가 FE, NI 요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 곱하기 3을 해버리면
FENI가 3번 반복됩니다. FENI 두 번째, FENI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스트링에서 곱하기하고 같은 역할로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 딜리트가 있어요. 메탈즈에 FE하고 NI 두 개 엘리먼트가 있는데 0번째 FE죠. 이걸 딜해라, 딜리트해라 라고 얘기하면 딜리트 된 후에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NI만 남았죠? FE를 지워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다루는 연산자들에는 더하기, 곱하기, 딜리트도 있다라는 점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인 연산자가 있어요. 인 연산자는 우리가 문자열을 다룰 때 등장했죠. 특정 문자열 안에 글자 혹은 글자에 연속된 집합, 문자열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자, 인 뒤에 만약에 리스트가 쓰이게 되면 비슷한 용법이에요. 엘리먼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블즈라는 변수가 헬리움부터 라돈 6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 가스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 등장했어요. 만약에 가스가 노블즈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비교를 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 네온이라고 글자를 치면 네온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네온 is noble if 구문에 해당하는 게 출력이 됐고요. 하이드로겐을 입력을 하면 하이드로겐은 현재 nobles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if 구문은 실패한 후 else에서 not이 들어간 문장이 실행이 되니 not이 들어간 문장이 실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대문자 R을 해서 라돈을 하면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해요.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에 의해서 아랫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in 뒤에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 안에 엘리먼트로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예제를 조금 더 볼까요? 012.3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엘리먼트 1을 주면서 엘리먼트 1이 이 안에 엘리먼트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예, 1 있어요. true죠. 자, 그런데 1 엘리먼트를 갖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0, 1, 2, 3, 4라는 정수 엘리먼트들은 있지만 리스트 엘리먼트는 없어요. 얘는 정수 1이고 이거는 정수 1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안에 없어요. 따라서 false가 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는 없어요. false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자열에서도 in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지고 글자가 주어졌을 때 이런 글자 혹은 워드, 문자가 여기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는데 AR, 여기 AR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true죠. 근데 AR이라는 글자가 바하고 바겐이라는 두 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어요. 바 혹은 바겐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지 AR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true가 되진 않아요. false입니다. 마찬가지로 BAR, GAIN이 다 글자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AR을 줘도 false고요. AR, BR, CR이라는 세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에 AR이 있냐고 물으면 첫 번째 엘리먼트하고 동일하니 이땐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트링을 슬라이스 할 수 있었는데 잘라낼 수 있었다는 거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셀레간스, 페노타입스, 그래서 EMB부터 SMA까지 총 6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변수,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0번째부터 4까지, 4라는 거는 4의 앞, 3이죠. 따라서 페노타입스 리스트에 0, 1, 2, 3까지 잘라낸 거죠. 이거를 useful markers에 저장을 했습니다. 출력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까지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Selegance phenotype입니다. phenotype인 거고 보는 것과 같이 6개 중에 4개만 잘라서 useful marker에 넣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 거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페노타입스 리스트에 6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스트링에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지정을 해서 슬라이싱 했던 거 그대로 리스트에 적용 가능해요.
시작 지점을 주었으나 특정 값을 주지 않았다. 그럼 맨 처음부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끝은 4니까 0, 1, 2, 3, 4 그 앞까지 가야 되죠. 따라서 요 4개 4개를 잘라내는 걸 볼 수가 있고, 시작 지점이 4인데 끝은 지정하지 않으면 완전 끝까지 0, 1, 2, 3, 4 여기서 완전 끝까지 2개죠. 2개를 저장하고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링 때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항목도 있어요. 세 번째 항목인 경우에는 이 스텝 사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얼마만큼 증가시킬지인데 인덱스를 증가시켜요. 뭐 예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들 중에 2단위로 증가시켜서 잘라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EMB 있죠? 2단위니까 첫 번째 거 무시, 두 번째 거 UNC 들어와 있어요. 다시 첫 번째 건 무시, 두 번째 거 DPY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2씩 증가시키면서 잘라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면 역순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1만큼씩 증가시키는데 역순이에요. 시작 지점이 따라서 역순이니까 SMA로 시작을 하고요. 1단위씩 감소하니까 DPY, LON, UNC, 힘, EMB가 돼요. 마이너스 2면 건너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자, 요 예제를 봅시다. Sequence, Phenotypes 그래가지고 시작과 끝을 주지 않고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슬라이싱해서 여기 집어넣었죠. Sequence copy. 그리고 Phenotype, 오른쪽에 있었던 이 값의 맨 마지막 항목 0, 1, 2, 3, 4, 5 SMA를 LVL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바꿨는지 확인하면 바뀌었네요. 이때 Sequence copy를 출력을 하면 얘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리스트를 슬라이싱 한다는 건 원래 있었던 값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Phenotypes, 즉 6개 항목에서 우리가 새로운 리스트, 카피를 만든 거고요. 카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따라서 복사본이 생긴 거고, 원본인 Phenotypes의 값을 바꾸더라도 카피판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슬라이싱을 한다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항목의 일부를 추출하여 완전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 카피판을 만든다는 거. 카피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원본을 수정해도 카피판은 바뀌지 않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이렇게 슬라이싱은 카피를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건 알리아싱입니다. 알리아싱은 일종의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명. 보는 것과 같이 6개 항목이 있은 이 리스트를 Phenotypes, Sequence Phenotypes라고 할 때, 이 줄을 보면 Sequence Phenotype을 Sequence Alias에 그냥 넘기죠. 슬라이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동작은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면 일단 Sequence Mark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Sequence Phenotypes인데 오타고요. Sequence Phenotypes가 6개의 항목, EMB부터 해가지고 이제 SMA의 항목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Sequence Phenotypes를 그냥 알리아스에 줬죠. 이 얘기는 슬라이싱은 엘리먼트를 복사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항목의 주소값인 ID7을 Sequence Alias가 한 번 더 갖습니다. 따라서 같은 리스트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Phenotypes의 5번째, 즉 이 맨 마지막에 있는 SMA를 LVL로 바꾼 후 Phenotypes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바뀌어 있는데, Alias도 출력을 하면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리스트를 가리키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만 부를 때 이런 걸 우리는 Ali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트를 카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슬라이싱과 알리아싱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둘을 섞어서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죠.
x는 1, 2, 3, 4, 5라는 5개의 엘리먼트를 저장하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등장한 y는 x. 뒤에 슬라이싱 하는 게 없어요. 뭐죠? 알리아싱입니다. 1, 2, 3, 4, 5를 x가 아닌 y로 부를 수 있도록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x에 슬라이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슬라이싱을 해요. 5개의 항목을 끄집어내서 복사한 복사본 z를 만들었습니다. x, y, z를 지금 출력하면 모두 같은 값이겠죠. 근데 x의 5번째, 이거 오타네요. 이거는 오타예요. 이건 책이 오타로 출간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기다가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x5, x4가 돼야 되고요. 0, 1, 2, 3, 4 이 값입니다. 이 값을 7로 바꿨어요. 그러면 예상이 되는 건 뭐다? x는 바뀌었고, 자 1, 2, 3, 4, 7이죠? 똑같은 놈 x를 가리키는 다른 별명인 y, y에서도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사본인, 슬라이싱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리스트인 복사본 z는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어싱하고 카피, 슬라이싱이죠.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함수에 넘길 때에는 파이썬의 특징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입력 패러미터로 받아서 보는 것과 같이 리스트에서 한 항목을 지우면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 함수는 전달받은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안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할 때에 함수가 끝나고 나서 원래 함수를 불렀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해당 리스트는 바뀌어 있습니다. 함수는 전달받은 리스트를 그 원본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단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remove rest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입력 패러미터로 받은 리스트의 맨 끝 항목만 삭제한다면, 이렇게 맨 끝 항목을 삭제하고 return L을 하기보다, 리스트를 수정된 거를 리턴하기보다 그냥 삭제만 하는 게 더 권장하는 방안이다라는 거죠. 이 후자에 대한 예제가 이 아래 박스입니다. 6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셀레건스 마커 리스트를 remove rest item, 이 경우의 함수예요. 호출하게 되면 어차피 오리지널에서 마이너스 1번째 끝에 있는 애가 날아갔을 겁니다. 이러하니 리턴 값을 받기보단 원래 입력으로 주었던 애 오리지널 버전을 그냥 출력하면 마지막에 삭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권장하지 않는 방법은 왼쪽이라는 거예요. 6개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 셀레건스 마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거를 굳이 리턴 값으로 받아서 출력을 하면 하나가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원본을 출력을 해도 사라진 걸 알 수 있으니 굳이 우리가 result lis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값까지 주는, 메모리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일을 해야겠는가 라는 거지요. 따라서 함수는 입력 패러미터로 리스트를 전달받으면 리스트의 원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고요. 이러한 경우에 굳이 변경된 리스트를 리턴으로 받는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권장한다라는 겁니다. 리스트도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타입은 클래스라고 얘기했으니 리스트 클래스는 굉장히 많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죠? 예, 오른쪽과 같은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뒤에서 우리가 예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보면 리스트 컬러 오렌지 그린이란 엘리먼트를 가진 컬러스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메소드인 extend입니다. extend의 입력 패러미터로 리스트를 줬어요. 그리고 엘리먼트 블랙과 블루가 있네요. 그러면 extend, 확장한다는 거죠. 레드, 오렌지, 그린에 이어서 확장해서 입력받은 리스트의 엘리먼트만 추출하여 레드, 오렌지, 그린에 블랙, 블루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소드는 insert가 되겠고요. 2번째 위치에 yellow를 넣으라는 겁니다. 자, 0번째, 1번째, 2번째네요. 그린의 위치에 yellow를 넣었죠. 그리고 그린은 3번째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리스트의 중간 주점에다가 제가 값을 넣고 싶다, insert 메소드를 쓰면 돼요. 팝은
맨 끝에 있는 값을 리턴하고 리턴된 후에 해당 값을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remove는 리스트 엘리먼트 중에 그린에 해당하는 애를 삭제해요. 그린이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리버스는 리스트를 역순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블랙이 맨 앞에 가고요. 옐로우, 오렌지, 레드 순으로 뒤집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카운트는 주어진 입력 파라미터가 동일한 엘리먼트로 몇 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현재 1개입니다. 1. 그 2라는 그 알파벳은 없죠? 없으니까 0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메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python.org에 가가지고 얘네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python.org,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에 해당하는 메뉴, 거기서 리스트 클래스를 찾고 거기서 리스트 클래스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찾아서 얘네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강의 노트에 이름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헬프 명령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제 편안하게 구글링이라든지 웹사이트 접속하지 않아도 설명과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몇 가지 용법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등장한 메소드는 이제 append입니다. append에 블루 이렇게 문자열을 줬네요. 이렇게 하면 현재 4개가 들어가 있는 것에 이 블루를 엘리먼트로서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ppend는 주어진 입력 파라미터를 엘리먼트로 추가해요. 따라서 extend가 아니고 append예요. 여기 헷갈리면 안 되고 리스트를 줬습니다. 그린과 화이트 2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주면 이 리스트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지금 리스트 기호가 나타났죠. 따라서 기존의 문자열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컬러스 리스트의 6번째 항목으로 그린과 화이트라는 글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리스트. 그 외에 팝, extend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리스트 안에는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fe라는 리스트에 하나, 둘, 3개의 엘리먼트인데 각각이 리스트죠. 첫 번째 엘리먼트는 캐나다와 76.5라는 실수가 있는 이 리스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75.5가 있는 이 리스트, 멕시코에 72.0이 있는 이 리스트가 각각 라이프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입니다. 리스트에 리스트가 들어갔다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라이프 제로를 출력하면 첫 번째 엘리먼트인 캐나다 리스트가 나오고 1은 유나이티드 리스트, 그 다음에 2는 멕시코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캐나다를 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0번째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 0 인덱스 달면 되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이프 제로 리스트 요거죠. 여기서 내가 0이라는 인덱스를 한 번 더 주면 캐나다입니다. 1이라는 인덱스를 한 번 더 주면 0, 1이니까 76.5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내용들을 헷갈리거나 까먹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라이프 제로의 값을 캐나다로 넘겼죠. 캐나다와 76.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요 리스트를 캐나다에 넘긴 겁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0번째, 캐나다의 1번째, 76.5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 리스트 안에 리스트 들어갈 수 있어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 혹은 리스트 인 리스트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그대로 인덱스 값 주면서 리스트가 엘리먼트인 A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리아싱입니다. 갑자기 알리아싱이 한 번 더 등장했는데 요거는 라이프 제로, 요 캐나다 76.5라는 거를 캐나다라는 걸로 현재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1이다. 캐나다의 1번째 항목을 80.0으로 바꿨죠. 캐나다의 1번째 항목이 뭡니까? 캐나다의 1번째 항목, 즉 76.5예요. 즉 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리아싱을 줬고요. 알리아싱으로 한 거에 값을 바꾼 겁니다. 당연히 알리아싱으로 바꾼 캐나다의 1번째인 80.0도 바뀌었고요.
라이프를 출력하면 캐나다의 76.5가 80.0으로 바뀌었으니 알리아싱 기능도 제대로 리스트인 리스트,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 동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2개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슬라이싱 한다는 건 기존의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해내는 카피 작업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 이름만 하나 더 주어서 우리가 별명처럼 쓰는 것, 이런 거 이제 알리아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기존의 인티저 플로우트를 통해 값을 하나만 저장을 하는 그런 처리 기법도 배웠지만, 이제 오늘 리스트를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과 동일하게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 꼭 반복해서 실행해 보고요. 특히 이제 오타들을, 책에 있는 오타들은 제가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 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강의 노트를 잘 듣지 않은, 강의 노트 설명을 듣지 않은 학생은 좀 당황스러운 실습을 하겠지만, 실습 내용에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오타야 라고 얘기한 거를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꼭 실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10으로 되어 있는 부분 꼭 실습하고, 시간이 남으면 아마 이번 시간 이후로는 시간이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w3schools.com 요것도 꼭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리스트 강의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